노년기 건강에서 식습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여러 종류의 약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약물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2살 김명수 씨는 20년간 고혈압과 당뇨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5개의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고,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약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약봉지 정리하며 보내고 싶지 않다는 그의 간절한 바람은 많은 노인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입니다. 김영수 씨의 주치의는 그에게 약물 대신 식습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2명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3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노인의학과 김민정 교수에 따르면 약물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새로운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노인 의료의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식습관 변화만으로 노인들의 약물 의존도가 평균 42%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효과적인 식습관 변화 방식이 크게 절식과 소식 2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후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2가지 식습관을 실천하는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변화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박민호 씨 68세는 대기업에서 은퇴한 후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경험했습니다. 30년간 유지해온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깨지고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체중은 증가하고 혈압과 혈당은 상승했습니다. 그는 퇴직 3년 만에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몸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연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간헐적 단식에 관한 내용을 접한 박민호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절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금식으로 시작했고, 점차 시간을 늘려 현재는 16시간 금식, 8시간 섭취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3주간은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3개월 후 나타났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의사와 상담 후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체중이 12kg 감소했고, 고혈압약도 최소 용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단식 후 3번째 날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박민호 씨의 경험은 절식이 가져오는 또 다른 긍정적 효과를 보여줍니다. 현재 그는 주 5일 아침 조깅을 하고 주말에는 등산도 즐기는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약물 의존도는 크게 줄었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절식은 단순히 식사 시간을 제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혹은 절식은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닌 인류의 오랜 생존 메커니즘과 연결된 생물학적 지혜입니다. 인간의 몸은 수천 년간 불규칙한 식사 패턴에 적응해왔고, 현대의 하루 3끼 관습은 비교적 최근에 정착된 문화적 산물입니다. 박민호 씨의 성공 사례에서 보았듯이 절식은 노인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도쿄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12시간 이상의 금식 상태에서 우리 몸에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오토파지라는 세포 수준의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일본의 과학자 오스미 요시노리가 이 현상을 발견해 2016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오토파지는 그리스어로 자기를 먹는다는 뜻으로 세포가 자신의 손상된 부분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세포는 오래되고 손상된 단백질과 세포 소기관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집안 대청소를 하듯이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관찰과 유사하게 서울아산병원 노인의학과의 이정훈 교수팀이 추적. 관찰한 70대 절식 실천자들은 일반 노인들보다 평균 50% 높은 오토파지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세포 수준 건강 지표는 50대 중반 수준이었습니다. 둘째, 금식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케톤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는 뇌 건강에 특히 유익합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케톤체는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보호 효과가 있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절식을 실천한 노인 그룹이 기억력과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팀의 연구에서도 절식 실천 노인들의 케톤체 수치는 동년배 평균보다 82% 높았으며 이는 뇌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절식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노화와 함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은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규칙적인 절식 주기는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2022년 미국 당뇨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6대 8 방식의 간헐적 단식을 6개월간 실천한 제2형 당뇨 노인 환자들의 57%가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12%는 약물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절식의 효과는 누적적입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3년간의 추적, 관찰에서 지속적으로 절식을 실천한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점진적으로 감소했으며 염증 지표도 꾸준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절식이 모든 노인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과 박준영 교수는 특히 저체중, 영양불균형 또는 특정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절식을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한 어지러움이나 극심한 공복감을 느낀다면 절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량이 적거나 근육량이 부족한 노인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식을 안전하게 시작하려면 점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식은 글자 그대로 적게 먹는다는 의미지만 현대 영양학에서는 하루에 여러 번 소량씩 나눠 먹는 식이 방식을 지칭합니다. 이는 동양의 전통의학에서도 오랫동안 강조해온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김영란 교수에 따르면 소식은
단순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효율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이미영 씨 75세는 소식의 효과를 몸소 경험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40년간 한 식당을 운영했던 그녀는 5년 전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사는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이미영 씨는 오랜 요리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무지개 식이법을 개발했습니다. 하루 5번 손바닥만한 크기의 음식을 색깔별로 다양하게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큰 그릇에 가득 담아 먹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식후에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소식을 시작한 이후로는 속이 편해지고 에너지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미영 씨의 식단은 항상 5가지 색상의 음식으로 구성됩니다. 아침 7시,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저녁 7시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합니다. 각 식사는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채소, 과일 등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포함하도록 세심하게 계획됩니다. 색깔별로 다른 영양소가 있다고 해서 무지개 시계라고 부르고 있어요. 흰색은 단백질, 갈색은 통곡물, 초록색은 엽채류, 빨간색은 항산화 과일, 보라색은 항염증 식품을 의미합니다. 소식의 과학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서울아산병원 김지연 박사는 소식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3가지 핵심 효과를 설명합니다. 첫째, 혈당 안정화입니다. 노인의 혈당 관리는 건강한 노화의 핵심입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여러 번 소량씩 식사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현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치 자동차가 급출발, 급정거 없이 부드럽게 달리는 것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이는 노인의 피로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활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미영 씨의 건강검진 결과 혈당 변동폭이 일반 노인보다 57% 낮았고 특히 식후 혈당 급상승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당뇨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이는 요인입니다. 둘째,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노화와 함께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소화 불량을 경험합니다. 소식은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이상훈 교수는 소량씩 자주 섭취하며 소화기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느라 소화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것을 방지하죠라고 설명합니다. 이미영 씨의 소화효소 활성도는 60대 초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년배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소화가 원활해지면서 영양소 흡수도 향상되었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항산화 능력 향상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소식법은 체내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미영 씨의 글루타티온 수치는 일반 노인보다 32% 높았으며 이는 노화 관련 염증 감소와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5번 먹는 게 정말 번거로웠어요. 시간을 챙기는 게 마치 약 먹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몸이 알아서 배고픔을 느껴요. 소식의 효과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소식, 실천 노인 100명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복용 약물 수가 평균 2.3개 감소했으며 입원율도 47% 낮았습니다.
그러나 소식에도 제한점이 있습니다. 잦은 식사 준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외출 시 식사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미영 씨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다회용 용기들을 항상 준비합니다. 손녀가 만들어준 예쁜 도시락 가방이 있어서 부담도 없어요. 외출할 때도 소량씩 챙겨가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답니다. 절식과 소식, 두 식이 방식 모두 노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까요? 최근 국내외 연구진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흥미로운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미국 하버드대학 공동연구팀은 2023년 3월부터 1년간 200명의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절식 그룹 100명과 소식 그룹 100명으로 나뉘어 각각의 식이 방식을 실천했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화의학센터 정민호 교수는 두 식이 방식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최초의 대규모 연구라고 설명합니다.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두 그룹 모두 복용하던 약물의 양을 평균 42%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뇨약과 고혈압약 감량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같은 나이대의 평균적인 어르신들과 비교했을 때 염증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현저히 낮았고 면역력 지표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점은 건강해진 과정과 작용 메커니즘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절식 그룹은 체중 감소 효과가 더 뚜렷했습니다. 1년간 평균 6.8kg의 체중 감소가 있었으며 특히 복부 지방이 크게 줄었습니다. 복부 지방은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개선입니다. 또한 절식 그룹은 오토파지 활성도와 케톤체 수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소식 그룹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 이는 케톤체가 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반면 소식 그룹은 식후 혈당 변동폭이 더 안정적이었고 소화효소 활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세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혈중 농도가 절식 그룹보다 평균 23% 높았습니다. 이는 소량씩 자주 먹는 방식이 노인들의 영양소 흡수 효율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식 그룹은 위장 관련 불편함이 크게 감소했으며 속쓰림, 더부룩함,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절식 그룹보다 52% 적게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소화기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게 소식이 더 적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에너지 수준과 일상 활동성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절식 그룹은 아침 시간대 에너지 수준이 더 높았고 소식 그룹은 하루 종일 비교적 안정적인 에너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소식 그룹 참가자들은 하루 종일 무기력함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피드백을 자주 제공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노인의학과 윤진원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따라 적합한 식이,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체중 감량이 필요하거나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은 노인들에게는 절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소화기 문제가 있거나 영양 흡수 효율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소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대에 따른 차이도 있었습니다. 6,575세 연령대에서는 절식의 효과가 더 두드러졌고
75세 이상에서는 소식의 이점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초고령 노인일수록 소화 기능과 영양 흡수 문제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최신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노화는 개인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되며 식이요법도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 식이 방식 모두 약물 의존도 감소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 중 64%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적절한 식습관 변화가 노인 건강 관리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2023년 권위 있는 의학 저널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에 따라 식이 방식의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식습관이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영양의학연구소 김예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이 지표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감의 정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크게 배고프지 않고 속이 편안하다면 절식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형 인간일수록 절식에 더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아침에 심한 공복감을 느끼거나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를 경험한다면 소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 기능 상태입니다. 위장이 예민하거나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등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소식이 훨씬 부담을 줄여줍니다. 한 번에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눠 먹는 것이 소화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정동호 씨 77세는 10년간 만성 위염으로 고생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고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의사의 권유로 하루 5번 소식을 시작했고 3개월 만에 소화제 복용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신체 활동량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절식의 효과가 더 큽니다. 운동은 절식 중 발생하는 케톤체 생성을 촉진하고 근육량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이준영 교수는 노인들도 적절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다면 절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넷째, 기저질환의 종류입니다.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절식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반면 위장질환이나 신장질환, 영양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소식이 적합합니다. 서울성 모병원 내분비내과 박정현 교수는 당뇨 노인의 경우 16대8 방식의 간헐적 단식이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수준과 생활 패턴입니다. 불규칙한 생활이나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소식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절식은 일정한 생활 리듬과 자기 통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최영자 씨 69세는 2가지 방식을 모두 시도해 보았습니다. 절식을 했을 때는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컸지만 가족 행사나 친구 모임 때 식사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결국 소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지표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식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두 방식을 적절히 혼합한 하이브리드 식이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정희 씨 71세는 25년간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하이브리드 식이법을 개발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3번 소식을 하고 주말에는 8시간 내에 2끼만 먹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셈이죠. 김정희 씨의 일상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평일에는 오전 8시, 오후 1시, 저녁 6시에 작은 식사를 합니다. 각 식사는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채소를 균형 있게 포함합니다. 주말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6시 단 2번만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 몸도 마음도 더 자유로워요. 평일에는 규칙적으로 영양을 채우고 주말에는 몸에 휴식을 주는 거죠. 가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으면 그날의 식사 계획을 조정하기도 해요.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1년 만에 김정희 씨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5년간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완전히 끊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무릎과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 이제는 아침마다 동네 2바퀴를 가뿐히 산책하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도 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면의 질이에요. 이전에는 1시간에 1번씩 깨고 아침이면 피곤했는데 지금은 7시간을 푹 자요. 꿈도 더 많이 꾸고 기억도 잘 나요. 뇌가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김정희 씨는 후배 영양사들을 위한 강연도 가끔 합니다. 내 몸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배고픔과 포만감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식사하세요. 음식을 약처럼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즐거움으로 대하세요. 이러한 식습관 변화를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첫걸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약물에 의존하던 그는 8개월 전 의사의 권유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해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저녁 6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게 고문 같았죠. 특히 TV에서 음식 프로그램이 나올 때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김영수 씨는 천천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해 점차 14시간, 그리고 16시간으로 늘려갔습니다.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배고픔이 덜 느껴진다는 거예요. 몸이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오히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편하고 머리가 맑아요. 최근 건강검진 결과 김영수 씨의 혈당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25년간 복용해 온 당뇨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 되어 약을 끊었고 고혈압 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제 주치의가 이대로 가면 1년 내에 당뇨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 김영수 씨의 사례처럼 식습관 변화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약물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시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식습관 변화를 위한 단계별 접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리한 시작은 금물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실 경우 처음에는 저녁 7시 이후로 음식을 먹지 않고 다음날 아침 7시부터 식사하는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되면 점차 14시간, 16시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소식을 선택하신다면 처음부터 하루 5번 식사를 계획하기보다는 3번의 정규 식사와 한두 번의 간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식사의 양을 조금씩 줄이고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과 장원영 교수는 식습관 변화는 마라톤과 같아서 천천히 페이스를 조절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둘째, 식사의 질이 중요합니다. 절식이든 소식이든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백질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건강한 지방 견과류, 올리브유, 복합 탄수화물 현미, 통곡물,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과일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하므로 매 식사의 손바닥 크기의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릉 아산병원 영양팀 박혜진 영양사는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25에서 50%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근감소증 예방과 면역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셋째, 수분 섭취가 핵심입니다. 두 식이 방식 모두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약 2리터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카페인과 알코올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절식 중에는 물, 허브차, 무가당차 등을 통해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넷째, 식사 방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고 식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 식사가 중요합니다. 음식을 한 입 먹을 때마다 최소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도 돕고 포만감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식사하는 습관을 버렸더니 훨씬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소식을 실천 중인 이미영 씨의 경험담입니다. 다섯째, 가족과 주변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식습관 변화는 혼자 하기 어려운 도전입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식이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세요. 또한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찾아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노년 시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영희 씨 73세는 혼자였다면 절대 지속하지 못했을 거예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 응원하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점진적인 운동 병행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식습관 변화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수영 또는 요가와 같은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김성호 교수는 노인들의 운동은 느리게, 꾸준하게가 원칙입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주의를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작은 성취를 기록하고 축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김영수 씨는 작은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자신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이제는 약 기록장이 아니라 운동일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은 동네 3바퀴를 걸었답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적절한 식습관과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2시간 단식이나 3번의 소식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식습관은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